넘친딸 예, 그런 있죠.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예, 옆집 아이. 옆집 아이가 나의 딸이 되잖아요. 그런 최고의 예. 자녀는 없어요. 이 세상에. 최고의 자녀는 예.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부모만 있을 뿐이에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명문대인 하버드니까요. 작가님께서 세 따님의 학습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도와줬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초등 시기에 공부의 틀을 어떻게 좀 잡도록 도와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공부의 틀은 초등생 때 만들어진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공부의 틀은 결국 어떤 지식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갖는 게 책을 통해서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공부의 틀은 독서를 하는 데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공부는 어떻게 해야 잘할까요? 예. 책을 잘 많이 읽을 수 있어야죠. 맞죠. 공부를 예. 잘하는 거는 책을 많이 읽으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책을 많이 읽으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루에 몇 권 이상 읽으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학교 수업 받다가 거기에 관련된 어떤 책들을 찾아다가 추가적인 책을 줘서 읽으라고 할까요? 스스로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해도 읽기는 읽어요. 어느 정도 읽죠. 뭐 권장도서 목록 읽게 하고 과외 선생님 붙여서 읽게 하고 뭐 몇 권 이상 읽어야 된다고 엄마가 막 무섭게 해가지고 읽게 하고 뭐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제일 시간이 많잖아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책 읽을 시간이 없고 다른 활동과 학교 수업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지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책을 읽을 때가 초등학교 시절이 제일 적합한 시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이 읽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애들이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렇게 사실 초등학생 애들은 잘 놀아야 되잖아요. 예. 재밌는 걸 하면서 놀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 재밌는 걸 하면서 놀 때는 뭐 정신없이 놀잖아요. 그리고 막 예. 못하게 해도 하고 막 말려도 하고 몰래도 하고 맞아요. 막 재밌는 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재밌는 게 공부가 되면 이게 말려도 읽고 걸어가다도 읽고 하지 말라고 해도 읽고 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독서가 재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포인트가 제가 생각하는 건 예. 뭐냐면, 애들이요 보니까 이 책 읽는 게 이게 공부라고 느껴지는 순간 하기 싫어져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책이 있어. 아니다. 이게 책인데 이 책이 이게 공부야. 뭐 선생님 내준 숙제도 아니야. 엄마가 내준 숙제도 아니야. 과외 선생님 내준 숙제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뭐 이렇게 뭐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책일 것 같아. 나한테 어떤 의무감이 안 주어지는. 그러면 옆에 계속 있으면 한번 보고 싶어져요. 근데 맨 처음부터 그렇게 아이가 책을 잡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때까지는 작가님께서 좀 읽어주셨나요? 옆에서? 네. 그러니까 제 원칙은 뭐냐면 아이가 업문을 깨우칠 때까지. 아이가 글자를 깨우칠 때까지? 예. 그때까지는 제가 읽어줘요. 많이 읽어주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저 스스로 작정하기를 한 2시간 이상은 읽어주자. 한 명당? 예. 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네. 살림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아이 먼저? 예. 우선순위는 아이죠. 그 면에서 대단하시네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선순위가 아이 중요한 건 알지만 독서, 책 읽어주고는 이런 거를 좀 뒤로 미루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죠. 급한 게 많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예. 건 그 시기에 그 아이에게 그게 가장 필요한데. 그러면 새 아이가 초등 때 어느 정도나 읽었나요, 책을? 뭐 그냥 좀 과장하면 이렇게 예. 도서관에 가면 칠드런 파트 부분의 책들이 있죠. 그 책을 거의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그 아닐까요? 정도로요? 네. 이렇게 초등 때 어느 정도 공부의 틀이 작가님께서는 독서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이후에는 학습 효과가 바로 나타나던가요? 뭐 중고등학교 때는 성적으로 나타난다든지. 그렇죠. 성적으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아이들은 다 공립학교를 다녔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가르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애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애는 좀 불성실한 선생님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놓으니까 어떤 선생님을 만나든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대학 입시 성적은 초등 때 결정된다고. 네. 이게 초등 때 결정이라는 건 독서에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초등 때 더 중요한 게 독서와 함께 의욕, 공부를 대하는 네. 의욕, 학습 의욕이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그 학습 네. 의욕은 어떤 의미인가요? 걔가 얼마나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고 어떤 의욕, 의지가 있는지. 의욕이 있는지, 뭘 배우려고 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막 배우고 싶은지. 그러니까 뭐 좀 더 큰 아이에게 표현하자면 열정이 있는지. 특히 초등학생 가진 엄마들이 저한테 묻는 질문이 우리 아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 안심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속의 생각은 뭐냐면 이 정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가능성이 있나요?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굉장히 난감하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저는 아이의 그런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쟤네들이 진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막 가슴이 뛰는데 그냥 단지 그냥 숫자, 성적. 그걸만 가지고 우리 아이가 과연 그렇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질문에 가장 궁금한 건 이제 학업 성적이죠. 이 성적 갖고도 되냐? 이거죠. 하나님이 초등 시기에 막 그렇게 성적이 두드러지거나 1등을 하거나 아니면 1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성적표 와도 관심도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내가 거기에 막 예민하게 보이는 거. 막 엄마가 내 등수가 1등이냐 2등이냐 뭐 옆집 걔는 얼마 했대? 그래서 누가 1등이래? 뭐 이런 얘기 그런 거에 대한 코멘트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성적표를 가져오면 뭘 보셨어요? 그냥 잘했네 뭐 열심히 했네 그렇게 말하고 이제 저는 보죠. 성적표에 관해서는 그렇게 보지만 아이한테 나의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리고 단 평소에 예를 들면 뭐를 할 때 그게 꼭 공부 아니래도 무슨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하게끔. 초등 때는 별탈 없이 지내다가 인간 누구나 슬럼프가 있고 사춘기,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사춘기가 있다 보니까 이때 무너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이때 부모님과 갈등을 겪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때 청소년기의 사춘기 시기는 또 어떻게 좀 유연하게 넘기도록 도와주셨어요? 특히 이제 초등학생인 부모님들이 정말 제 얘기를 귀담아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꾸로 훈육하면 안 돼요. 그게 어떤 의미실까요? 어렸을 때는 애들이 되게 귀엽잖아요. 예쁘고. 그리고 뭐 뭘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의 정도가 굉장히 이렇게 작은 거잖아요. 뭐 말 안 듣는 정도가 뭐 거짓말 정도 하는 정도 아주 그냥 뭐 아주 간단한 거짓말 정도 하는 정도 뭐 아니면 뭘 잘못해도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그냥 다 예뻐요. 그래서 그냥 오냐 그렇게 키우다가 이제 어느 순간 아이들이 훈육을 제대로 못 받게 되면 조금 엄격스러운 훈육을 못 받게 되고 이렇게 너무 과잉보호 이렇게 많이 받아서 그렇게 자라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벌써 사춘기가 되면서 자기가 노는 활동이나 어떤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어른처럼 하려고 하면서 좀 이렇게 그 잘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무서운 부분으로 갈 때도 있어요. 똑같은 거짓말의 수준이라도 정말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 뭐 아니면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될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가 돼요. 그런 거가 이렇게 극단으로 툭툭 나오게 되면 갑자기 부모님들이 그때 놀라는 거죠. 이건 내가 원하던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갑자기 엄마가 엄격해져요. 그때 엄마가 무서워지니까 갑자기 우리 애를 잡아야 되겠다. 갑자기 우리 애를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애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를 잘 받아주던 엄마가 왜 이렇게 변해가지고 나한테 갑자기 막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막 규율도 많아지고 뭐 친구랑 몇 시까지 놀아야 된다 언제까지 와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그거에 적응을 못하고
엄마한테 더 반항을 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네네. 아, 그렇게 돼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는 엄하게 하고 좀 스트릭한 게 많고 엄격하게 예. 하다가 점점 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면서 점점 풀어주면서 대화로다가 그리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은 이제 어른이 돼가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너한테 자율적으로 맡긴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트릭했다가 점점 프렌들리하게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되는 게, 반대를. 아, 그런 경우에 그 사춘기를 심하게 하게 되고 부모님이랑 갈등이 심화가 되더라고요. 선배 엄마의 입장에서 지금 요즘 엄마들, 초보 엄마, 저처럼 유아, 초등 자녀를 둔 부모님들 많이 걱정이 많거든요.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오늘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좀 들려주신다면요. 최고의 자녀는 없어요. 왜 엄친딸 예, 그런 있죠.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예, 옆집 아이. 아이가 나의 딸이 되잖아요. 그런 최고의 예. 자녀는 없어요. 이 세상에. 최고의 자녀는 예.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부모만 있을 뿐이에요. 최선을 다하려고 엄마가 먼저 노력하고 애쓰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할 때도 배우지 않고는 운전 못 하잖아요. 운전면허 안 못하죠. 따고는 운전 못 하잖아요. 그런 예.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저절로 부모가 됐다고 해도 이 부모가 되는 법, 부모가 되려는 교육, 양육을 하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부모가 배우려고 노력하고 알아야 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죠. 아이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냥 애를 스트레스 없이 키우고 싶다. 예, 예. 그냥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 그냥 성적 그거 뭐 행복이 성적수는 아니니까. 저는 그냥 뭐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은데 어떠냐.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예. 너무 좋은 거다. 그리고 아이한테 스트레스 안 주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저것 해라, 뭐 해라, 뭐 공부를 뭐 해야 돼, 뭐 어떤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은 거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런 엄마는 반드시 또 와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근데 얘가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에 엄마들은 저한테 그래요. 그 엄마는 제가 얘기해 줄 게 없을 정도로 저보다 또 더 잘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리키고 교육하고 뭐 요즘 엄마들은 왜 그렇게 똑똑하신지 공부도 직접 가르치고 막 영어도 직접 가르치고 수학도 막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근데 저한테 와요. 그러면 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저한테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친구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엄마들은 두 마리 토끼를 원한다. 공부도 잘하고 학습 능력도 있고 어떤 능력을 갖추기도 원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행복하길 원하고 인성도 있길 원하고 열정도 있길 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할 줄도 알고 부모 자식도 생각할 줄도 아는 그런 좋은 아이의 사람을 원한다. 이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원해요. 어떻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질문을 받으시면? 엄마니까 잡아야죠. 엄마니까 잡아야죠. 일단 최선을 다해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 걸 생각해야 돼요. 내 아이가 믿음도 좋고 열심히 지금 인성도 좋고 사람 관계도 다 좋아. 근데 내 아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근데 내 아이가 뭘 앞으로 어떤 잡을 갖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어떤 자기의 커리어의 삶을 살아서 앞으로 생활을 꾸려나갈지?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거에 맞는 공부를 해서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엄마가 노력을 해야죠. 내 아이가 지금 뭐 공부도 잘해, 뭐도 다 잘해. 그러면 생각해야죠. 우리 아이가 행복할까?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거는 어떨 때 행복할까? 내 아이가 지금 믿음이 있을까? 내 아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까?
그걸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하나만 우리는 원해요. 이렇게 재단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네. 네, 이렇게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감사합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